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BMW의 소형 세단입니다. 바로 이 시리즈 그란 쿠페입니다. 우선 이 시리즈 그란 쿠페 같은 경우는 1 시리즈랑 마찬가지로 UKL2 플랫폼이 사용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1 시리즈의 세단 버전이다. 근데 그걸 조금 더 스포티하게 다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장은 4.5m가 조금 넘고요. 휠 베이스는 2670mm거든요. 그러니까 2670mm라고 하면 국산차로 따지면 아반떼 2700mm랑 i30 2650mm 요 사이에 있는 크기죠. 실제 크기도 아반떼보다 조금씩 작습니다. 조금 짧고 휠베이스도 조금 짧고 그런 정도 크기를 갖고 있고, 당연히 1 시리즈보다는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더 길고요. 3 시리즈보다도 거의 한 18cm, 18.5cm 정도 짧거든요. 그러니까 크기 면에서는 그 정도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경쟁 모델인 A클래스 세단 CLA랑 비교를 해보면 A클래스 세단보다 조금 작아요. 조금 작은데 휠 베이스는 또 한 60mm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크기는 A클래스 세단이랑도 비슷하다. 그치만 CLA 대비해서는 훨씬 짧습니다. CLA가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한 17.5cm 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CLA보다는 좀 짧지만 어쨌든 A클래스 세단과는 거의 2-3cm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차인데 아반떼보다 작잖아요. 이 차를 누가 살까? 그러면 5천만 원 가까이를 주고 이렇게 작은 차를 누가 사? 뒷자리도 엄청 좁은데. 근데 놀라운 거는 지난달 2월달 수입차 판매량을 보면 중형 세단들이야 워낙 많이 팔리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무려 3위에 랭크된 게 얘랑 경쟁 모델인 A클래스 세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세단,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작은 세단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에서 먹힌다, 이런 뜻인 거죠. 이런 소형 세단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세단 선호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거기다가 A클래스 같은 경우도 가격이, 진입 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3천만 원대 후반 혹은 4천만 원대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세단을 갖는다라는 거에 좀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다가 예쁜 디자인 그리고 고급스러운 주행 성능까지도 곁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차도 디자인 정말 CLA 같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만한 요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을 보기 전에 이 색상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 푸른빛이 도는 회색 계열의 색상?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정식 명칭은 스톤베이 메탈릭이라는 색상이거든요. 근데 진짜 오묘하고 이 차를 보는 사람마다 이 색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색상은 진짜 멋있는 것 같고, 자, 전면부부터 보시면은 헤드램프가 치켜 올라가 있어요. 눈썹이 이렇게, 눈썹도 있고 눈이 치켜 올라가 있는데 이 위쪽 부분에도 약간 브러시드 알루미늄 같은 그런 소재를 사용했고요. 이 헤드램프 안쪽에는 육각형의 주간주행등이 위치하고 있고요. BMW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안쪽에 이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브러시드 알루미늄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그냥 크롬, 광택이 있는 크롬 같은 걸로 장식을 해서 조금 단조롭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은 작고 날렵한 동물 있잖아요. 그런 작고 날렵한 족제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차도 좀 작고 날렵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헤드램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콧구멍이 굉장히 커요. BMW가 신형이 되면서 계속 헤드램프랑 콧구멍을 키우고 있는데, 근데 이 그릴은 여기 다 닫혀 있어요. 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로만 통과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공기흡입구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차량은 럭셔리 라인이에요. 럭셔리 라인이다 보니까 이쪽에 LED 안개등 이런 것들도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 트림별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근데 색깔 진짜 예쁘다. 쿠페형 세단 느낌이 좀 나죠. 근데 이제 쿠페형 세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날렵한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차는 4.5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라인을 만들기에는 차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뒤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쿠페형 느낌을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도어 4개가 모두 다 프레임리스 도어로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고, 그래서 색상, 디자인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이 차의 강력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캐릭터 라인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캐릭터 라인도 이쪽에 줄이 하나가 쭉 이어지는 거, 그리고 뒷문부터 해가지고 한 줄 더 뒤로 이어지는 요 라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라인이 하나가 더 떼어 있는데 이 라인 자체가 막 뭔가 울그락불그락 혹은 되게 눈길을 사로잡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 줄이나 잡혀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큰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지 오프닝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뭐 누르면 잠기고. 자, 그리고 휠은 17인치가 들어갔어요. 럭셔리 라인도 17인치고 기본 모델도 17인치입니다. 17인치고 타이어는 벤투스 S1 에보가 들어갔네요. 사이즈는 2545R 17입니다. 뭔가 좀 익숙한데 어디서 봤지 생각을 해봤더니 X6, X4 이런 모델에서 봤던 디자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BMW 같은 경우는 24682 쿠페형 모델이고 그게 SUV든 세단이든 마찬가지로요. 이 차도 E 시리즈이기 때문에 쿠페형 세단이죠. 그러면 테일램프도 쿠페형의 테일램프를 따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차의 디자인 중에서 이 테일램프 쪽, 이 후면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뭔가 굴곡들도 좀 울그락불그락 나와 있고, 이런 데들도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여기도 지금 몇 번을 여기도 접히고 여기에 또 덧대고, 거기에다가 이 엠블럼 튀어나와 있고 테일램프도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는 디자인을 저는 좋아하는데, 이 디자인은 좀 과격하면서도 멋있어요. 두터운 느낌이 들어요. 이 차체 이 범퍼 아래쪽부터 트렁크 상단 부분까지 이 너비가 좀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LED 여러 개를 넣어둔 이런 형태로 디자인 되어 있어 가지고 심심하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뭔가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운동 성능이 좋을 것 같다는 걸 암시하는 양쪽의 테일파이프가, 와, 제 주먹만하죠, 파이프가. 이런 작은 차에 이만한 테일파이프를 넣어주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차가 뭐 235i 정도 된다면 뭐 이런 거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20D라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모델인데도 이런 테일파이프를 넣어줬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BMW가 원래 테일파이프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인색했었는데, 뭐 100마력, 200마력, 300마력 급을 나눠가지고 싱글, 트윈 아니면 뭐 쿼드 이런 것들을 좀 급을 많이 나눴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테일파이프를 좀 후하게 넣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큰 테일파이프가 들어갔고, 그리고 오토매틱 트렁크도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위 모델에만 들어가는 옵션인데, 이렇게 발로 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430리터고 이 차량 뭐 상위 트림, 하위 트림 할 거 없이 다 폴딩이 가능합니다. 2열 시트는. 근데 좀 특징적인 게 이 트렁크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일직선 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여기 턱이 있잖아요. 턱이 있어서 안에 넣어놓는데, 이 차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SUV들 트렁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A클래스는 이렇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만큼. 그래서 그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접게 되면은 아래쪽에 또 훨씬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선 더 많은 짐을 실으셔도 되고, 아니면 폴딩을 하셔도 되고,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폴딩 레버는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근데 폴딩 한번 해볼까요? 폴딩이 4대 2대 4로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더 넓네요. 근데 이 트렁크 공간이 뭐 430리터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 이 깊이 자체가 좀 깊어요. 그래가지고 저 폴딩 하려고 손을 뻗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높은 짐을 싣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긴 짐을 싣기에는 좋을 것 같네요. 자, 실내는 뭐 공간만 보여드릴 겸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딱 들어오자마자 스티어링 휠은 좀 스포티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좀 두툼하고 가죽도 뭐 잘 되어 있고, 이 양쪽에 다기능 스위치들이 들어간 것도 많이 보던, 이쪽에
스티어링 열선 같은 것도 상위 트림에만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패드 시프트는 없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패드 시프트는 없고 뭐 양쪽 레버나 이런 스위치들을 특별할 거 없고, 모니터는 이제 뭐 3 시리즈나 1 시리즈랑 마찬가지로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센터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가 12.3인치 커다랗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 모델부터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 뭐 이 방석 길이 조절 뿐만 아니라 정말 뭐 다양하게, 한 5년 전 BMW만 해도 이거에 되게 인색했는데 그 사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시트 조절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집니다. 빗살 무늬로.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재미있고 심심하지 않더라고요. 이 중앙 공조장치 쪽은 디자인이 정말 깔끔해요. 딱 보기 편하게, 버튼도 누르기 편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고, 위쪽에 조그만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공조장치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다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등 위치나 크기도 다 좋고요. 여기는 무선 충전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뭐 핸드폰이나 지갑 넣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잘 잡아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3 시리즈랑 다르게 USB-C 타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존에 쓰던 USB-A-B 타입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아래쪽은 비슷합니다. 사실 뭐 1 시리즈, 3 시리즈 다 비슷하게 생겼고, 기어 스틱도 상당히 조그맣게 디자인 잘 되어 있습니다. 손에 잘 잡히고, 조작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7.0이 적용이 됐고요. 뭐 오토홀드 이런 것들 다 적용이 됐습니다. 콘솔 박스는 작아요. 콘솔 박스는 작고, 그리고 선루프도 파노라믹 타입이고, 뭐 확장은 안 되는데 차가 유리가 작아가지고 남는 부분 별로 없이 잘 가려줍니다. 확장이 되면은 더 좋겠지만 뭐 안 돼도 크게 상관은 없네요. 시트 질감은 조금 거친 느낌이긴 해요. 거친 느낌인데 몸을 잘 잡아주는 스타일이고, 부드러운 질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가죽 느낌도 또 좋거든요. 약간 소파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키 173이고요. 제가 맞춰놓은 그대로 뒷자리 한번 가볼게요. 무릎 앞에는 주먹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트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발 밑에 공간이 넓진 않습니다. 이게 드나드는 입구도 사실은 지금 각도보다 한 각도만 조금만 더 펼쳐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드나들기에. 머리 공간은 부족합니다. 제가 키가 173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도 머리가 지금 꼿꼿이 세우면 거의 달랑말랑 하거든요. 머리카락이 거의 닿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크신 분들은 무조건 달 거고요. 머리 공간은 좀 부족한 게 많네요. 등받이 각도는 그냥 보통입니다. 뭐 막 편하거나 아니면 아주 불편하다는 아니고 그냥 보통 수준이고, 조금 더 누웠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뒷자리 거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이제 C타입 2개 포함해서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경쟁 차종에 없는 옵션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2차급을 사시면서 큰 공간을 바라시는 거는 사실 욕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산차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가운데 뭐 컵홀더 포함하고 있는 이 센터 암레스트도 있습니다. 열어놓으니까 엄청 시끄럽네요. 엔진은 2.0L 디젤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8kgm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랑 매칭이 되고요. 제로백은 7.5초, 연비는 13.9km/L입니다. 시끄러워. 자, 오늘도 산길부터 달려봅니다. 자, 일단 차체 크기가 작다 보니까 뭐 무게도 좀 무거운 편은 아니죠. 1500kg 정도 되니까 190마력의 이 40.8kgm의 토크는 이 차를 아주 가볍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 차를 움직이는 데는 차고 넘치는 출력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좀 더 작은 엔진 혹은 저출력 버전, 왜냐면 150마력짜리 엔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연비도 높일 겸. 이거 오버스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하체 느낌 자체가 좀 탄탄해요. 그래가지고 승차감은 이따가 또 고속주행이나 뭐 이런 데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롤링이 크지 않아서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롤이 크지 않은 거는 코너링에서 확실한 강점이 되고요. 변속기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기 때문에, 근데 뭐 한계치가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스피드를 조금만 높이면은 확실히 타이어 슬립이 일어나는 소리가 납니다. 2리터 사양 엔진 자체도 괜찮고 8단 자동 변속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진짜 훌륭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대로 머리가 잘 따라오고 차체가 잘 따라오긴 하는데 조금 앞이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돌릴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BMW가 전후륜 배분을 정말 5대5로 잘하는 브랜드인데 이런 전륜구동 모델까지도 5대5의 무게 배분을 맞출 수는 사실 없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5대5를 못 맞춘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직관적으로 움직입니다, 차는. 제가 돌리는 만큼 따라와주고, 이 서스펜션 느낌 자체는 320D의 럭셔리랑 M 패키지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럭셔리보다는 좀 단단하고 M 패키지보다는 당연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3 시리즈보다 조금 더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면은 와인딩을 하기에는 딱 좋은 서스펜션인 것 같아요. 더 단단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퉁퉁퉁 튀어가지고. 근데 지금 정도면은 딱 적당한 것 같고, 뭐 BMW의 어떤 차를 타도 사실 브레이크가 불만이다라는 차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작고 가벼운 차이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 성능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잘 잡히고 조금만 발을 갖다 대도 금방금방 잘 서요. 근데 이게 뭐 초반에만 담력이 몰려있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초반에도 잘 잡히고 나중에도 잘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브레이크 성능은 역시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코너링 느낌만 놓고 보면 320D 럭셔리보다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더 잘 도는 것 같아요. 후륜구동, 전륜구동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예. 이렇게 되면 뒤가 더 짧은 1 시리즈 해치백이 더 궁금해집니다. 이 차 타보니까 그 차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펀카로는 제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름쯤에 이건 물론 팩트는 아니고요. 약간 소문이긴 합니다만 235i 엑스드라이브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35i이기 때문에 300마력 조금 넘는 이 정도 수치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 들어오면 진짜 재밌지 않을까. 거기다 엑스드라이브까지 있으니까 안정감도 더 있을 거고요. 일단은 가속력은 뭐 충분히 좋고요. 고속 영역에서도 이 고속에서의 안정감도 상당히 좋네요. 부드럽게 안정감 있는 느낌보다는 좀 막 노면을 움켜쥐고선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느낌의 안정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고속에서의 어떤 편안함 같은 걸 추구하시면 이 차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한 차를 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풍절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풍절음은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는 이게 소형차이기 때문에 풍절음에 대한 대책이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고, 하체 소음은 좀 올라와요. 하체에서는 뭐 그 타이어 쪽 그리고 뭔가 튀는 소리 이런 것들은 좀 들어오긴 하는데, 고속에서의 뭐 소음 진동 쪽은 그렇고, 그 다음에 승차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단단한 편이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속 영역이나 고속 영역에서의 안정감 자체는 괜찮지만 그 안정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움켜쥐고 간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스포티한 성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만히 되는 승차감입니다. 이 차가 디젤이다 보니까 소음 진동은 좀 있어요. 특히 저속일 때랑 2000rpm에서 3000rpm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좀 시끄러워지긴 해요. 그 디젤 특유의 걸걸한 느낌으로 그르릉 하고선 켜지는데, 차의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체 크기도 작으니까 뭐 방음 방진 대책을 아주 잘 세우기는 좀 힘들었을 거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위급인 3 시리즈랑 비교를 해보면 좀 시끄럽고 진동도 많고 이런 편이긴 한데, 이제 3 시리즈가 이번에 신형이 되면서 사실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가솔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조용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차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고, 이제 소형차들 타보면은 디젤 엔진이 굉장히 시끄러운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RPM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깊게 밟아야 2000rpm으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으면 거의 뭐 1500이 안 되는 RPM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1400, 1300, 뭐 많으면 150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200 RPM을 낮게 쓰기 때문에 사실상 소음 진동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ISG가 작동을 안 하지만 컴포트나 에코 모드에서는 ISG가 작동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 진동 때문에 못하겠다 싶진 않아요. 냉간시에만 이제 ISG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때만 좀 소음 진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내도로에서 좀 승차감을 느껴보면
승차감이 조금 단단한 편이지만 요즘 나오는 소형차, 뭐 소형 SUV, 소형차 혹은 중대형 차들도 사실은 좀 단단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렌드를 반영한 세팅이고, 근데 대신에 이 노면의 요철들을 아주 깔끔하게 걸러내진 못해요. 그 정도의 이제 능력은 없지만 이 정도면은 차급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차의 성격은 좀 스포티한 성격이 강해요. 지금도 뭐 거의 1200, 1300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RPM으로 다니기 때문에 엔진음이 시끄러울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에 타이어 쪽에서 소음은 좀 납니다. 노면에 따라서 좀 노면이 안 좋다 하면은 타이어에서 좀 소음이 많이 나는 편이고,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풍절음은 의외로 상당히 조용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차암 글래스 같은 건 없어요. 당연히 없는데 그냥 아마 공기 저항 계수를 좀 잘 어떻게 낮추면서 확보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연비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240km 정도 탔거든요. 240km 탔을 때 지금 연비가 7.7이에요. 이 말은 100km를 갈 때 7.7리터를 쓴다 이 얘기거든요. 왜 이거밖에 연비가 안 나오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차를 지금 저 240km 동안 굉장히 가혹하게 대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km 정도가 나온다 하면은 뭐 괜찮은 수준인 거죠.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연비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력을 조금 150마력으로 낮추던가, 아니면 엔진을 1.6리터, 1.5리터 엔진을 갖다 쓴다던가 하면은 연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연비 표시하는 게 저렇게 100km당 몇 리터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한국식이 아니잖아요. 외국식이잖아요. 뭐 BMW 정도 차를 판매하는 그 정도 볼륨 있는 회사라면은 저거는 한국에 맞춰서 뭐 몇 킬로미터 퍼 리터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건 조금 아쉽긴 해요. 다음에는 좀 업데이트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올까요? 여기 제 옆에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빗살 무늬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재밌고 좀 나름 고급감도 살려져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인데 노래를 들어보면은 아주 좋진 않아요. 아주 좋진 않은데 그냥 적당히 들을만 합니다. 볼륨을 키우면은 좀 깨지는 느낌이 있긴 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근데 오디오 자체가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서 못 듣겠다 이런 오디오는 아니에요. 옛날 엔트리 모델에 넣어주던 정말 안 좋은 오디오, 그런 오디오는 아닙니다. 이 시리즈 그란 쿠페라는 차량 자체가 거의 상위 트림만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개 트림이 4,600만원, 4,880만원 두 가지로 나오긴 했지만 둘 다 결국은 조금 옵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280만원의 차이는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이 소형 차급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3시리즈에 들어갔었던 최대 50m까지 후진을 조향을 보조해주는, 뭐 골목 같은 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후진에 자신이 없다 이러면 그거 쓰면은 뒤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소형차를 모는 분들이 운전이 미숙한 경우가 좀 많아요. 이거는 뭐 편견 이런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미숙한 분들이 더 많은 편인데, 이런 옵션들을 넣어주는 거는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잘 넣어준 것 같고,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바이저는 확장이 안 됩니다. 확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옆에가 많이 남진 않아서 이거는 막 불편하진 않아요. 예. 눈이 부시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상 주행할 때 진짜 막 1200rpm으로 다니고 변속기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이러니까 진짜 일상에서 쓰기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쓰기에 너무 좋고, 연비도 연비 주행하면은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타력 주행, 코스팅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도 지금 이렇게 계기판 바늘이 800rpm으로 떨어지잖아요. 조금만 엔진 스펙을 낮추거나 뭐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완전 연비 깡패, 말 그대로 연비 깡패 차가 되는 건데 정말 답답함 없이 잘 나가니까요. 그런 점에서 뭐 장점이 있는 거죠. 이 차는 차가 작고 뭐 스티어링 돌리는 느낌도 그렇게까지 무겁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이 타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차의 이제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는 게 반자의 주행 기능 같은 거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뭐 조향 어시스트 이런 거 없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사실 평상시에 거의 쓸 일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후진 조형 어시스트 같은 기능들은 들어갔는데 이런 차선 이탈 뭐 방지? 차선 이탈 방지나 아니면은 뭐 차선 유지 기능 이런 것들이 빠졌다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3 시리즈부터는 좀 그런 사양들을 많이 넣어주고 2 시리즈, 1 시리즈까지는 그런 것들을 잘 안 넣어주고 뭐 그런 끝나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이 시리즈는 디젤, 이 2.0 디젤 모델 하나밖에 없잖아요. 뭔가 좀 높은 연비로 기름값을 좀 절약을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면은 뭐 디젤 엔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디젤 엔진이 시끄럽고 뭐 그렇긴 해도 이 또 두둑한 토크감을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RPM에서도 힘이 많이 쏟아지는 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가솔린 엔진이면 3,000, 4,000 정도 돼야지 막 힘을 팍 쏟아내는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거의 2,000쯤만 돼도 막 토크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취향의 차이일 것 같은데, 기왕이면은 가솔린, 디젤 엔진 둘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취향 따라 고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이제 수입차로 봤을 때는 이 급의 차들은 통풍 시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옵션도 상당히 준수하게 나왔고, 이 차는 결국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잖아요. 뭐 프레임리스 도어도 사용했고, 만약에 벤츠에서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고 싶으면 CLA는 5천만 원대입니다. 훨씬 높아요, 가격이. 굉장히 좀 외관도 좀 매력이 넘치는, 통통 튀는 디자인이고, 스포티한 운동 성능과 뭐 엔진 스펙 이런 것들도 겸비하고 있고, 높은 연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충족이 되는 차인 건 분명해요. 이런 디자인 취향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 어쨌든 그 디자인과 이런 파워풀한 운동 성능, 이쪽이 이 차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옵션이 필요 없으면 하이 트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이 트림에도 뭐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몇몇 개만 빠지는 거지.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이 차량은 상당히 나름의 매력이 있는 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